자, 85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고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탄력성의 종류는 세 가지 있습니까? 86페이지 보니까 있죠. 세 가지 있는데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요거 별표하세요.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놓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탄력성은 이해를 언제까지 한다? 5월 말까지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7월 달에 문제 풀 때도 탄력성이 뭔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는 몇 개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적어 보겠습니다. 한 개씩 공부하면, 그죠? 이게 뭐다? 수요와 관계 있는 탄력성은 세 가지 종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자, 수요 관계 있는 탄력성을 봤을 때 탄력성을 우리가 탄력성 주번에 많이 쓰잖아. 영어로 뭐다? 엘라스틱이라 씁니다. 신축성이 좋다 이렇게 말을 써요. 여자 스타킹 같은 것도 탄력 스타킹은 비싸요. 자, 이거는 고가 잘 안 나가죠. 원래대로 원상 회복이 잘 되거든.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비교하는 건데 제목이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여기는 가격과 수요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다? 가격이고 미묘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다? 그죠? 가격 외가 있었죠. 가격 외는 뭐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소득도 있었죠. 소득 탄력성도 있고요. 수요에 뭐 있습니까?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까? 수요에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시험에 문제를 맞춥니다. 따로따로 공부하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자 당해제화 가격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다? 당해제화의 가격과 당해제화에 대한 가격과 당해제화에 대한 수요량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당해제화를 말합니까? 다른 제화를 말합니까? 다른 제화의 가격과 다른 제화 수요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자, 당해제화 가격과 당해제화 수요를 비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자, 다른 제화 가격과 다른 제화 수요를 비교하면 교차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요거는 가격입니까? 가격 외입니까? 가격 외와 관계 있는 탄력성이 되니까 방향을 표시합니다. 뭐를 표한다? 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0을 기점으로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소득하고 수요가 같은 방향을 플러스 방향, 소득과 수요가 반대를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여기도 다른 제화끼리 비했을 때 다른 제화 가격과 다른 제화 수요가 같은 방향도 있고 반대 방향도 있겠죠. 이걸 찾는 거고, 얘는 방향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분수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왜 공부하는 거면 사치품과 생필품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사치품과 생필품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사치품도 있고 생필품도 있습니다. 자, 생필품은 우리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줄임말입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뭐 있습니까? 의, 식, 주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예? 우리 시험은 뭡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겠죠? 자, 주택은 부동산입니다. 이 주택을 공부하는데요. 자, 그러면 공유지 시험은 주택에 대한 탄력성을 공부하는데, 자, 이 주택을 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기자는 가격에 민감할까요? 안 할까요? 민감합니다. 근데 자, 이 주택을 사는 투자하는 사람은 가격에 민감합니까? 필요하면 삽니까? 필요하면 사겠죠. 그래서 이 투기자는 가격의 수요자리 굉장히 민감함으로 인하여 이걸
역적이라 쓰고, 실수요자는 뭡니까? 가격이 비싸든 사든 필요하면 무조건 사니까 이걸 비탄력적이라 씁니다. 자, 요거를 구분하려고 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책에 있는 공식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의 가격이라 쓰겠습니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있는 가격이 있습니까? 원래의 가격이 있으면, 자, 가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가격의 변동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변동분이 있고, 자, 원래의 수요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래의 수요량이 있을 수 있겠죠. 원래의 수요량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수요량의 변동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요량의 뭐다? 변동분이 있겠죠. 이 변동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계산 문제 할 때 필요하니까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고, 나중에는 제 기호를 쓸 겁니다. 원래의 가격을 제가 P로 표현을 하고요, 가격의 변동을 델타 P로 표현할 것이고, 되겠죠? 원래의 수요량을 Q로 표현할 것이고, 수요량의 변동을 델타 Q로 하고 이렇게 표현하여 앞으로 기호로 쓰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프로테이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로 나타낸다? 프로테이지로 나타났겠죠. 요거도 프로테이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프로테이지로 표현한다면, 자, 요거는 가격의 변화율이라 씁니다. 프로테이지니까 뭐다?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죠.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격의 변화율. 위에 공식이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프로테이지 변형설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부릅니다. 변화율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표현하였을 때, 자, 가격 탄력성은 분수로 표현하니까 기준이 1이 됩니다. 기준이 뭐다? 1. 1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자, 밑에 보시니까 표 있습니까? 1 한번 볼래? 1.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해놨습니까? 86페이지 밑에 보라고. 수요 가격 탄력성 있습니까? 1은 뭐예요? 맨 특징에 보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상태를 1이라 씁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 내렸습니다. 가격을 몇 프로 내렸어요? 10% 내렸을 때 수요량도 10%가 늘어났대요. 가격을 10% 내렸을 때 수요량도 몇 프로 늘었다? 10%가 증가한다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이 같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으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이 같죠? 이거를 직각이 나오겠어요? 각도가? 직각이 나오겠죠. 뭐가 나온다? 직각이 나와요. 90도가 나와야 돼요. 자, 90도가 나온 것을 뭐다? 직각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직각. 이걸 접었을 때도 똑같이 직각 나와야 됩니까? 자, 여기에 뭡니까? 얼굴을 거울로 비쳤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림이 달라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비쳤을 때도 똑같으니까 이걸 쌍곡선이라 쓴다. 이걸 뭐다? 쌍곡선이라 쓴다. 자, 탄력성의 기준은 뭐가 돼요? 예? 1이 됩니까?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 씁니다. 뭐라 쓴다? 단위 탄력적. 자, 기준을 1로 본다면 자,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양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정량적 지표라 씁니다. 이걸 뭐다? 정량적 지표라고 불러요. 기출문제는 정량적 지표인데 정성적 지표례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정성은 뭡니까? 질적 지표를 정성이라 쓰고 양적 지표를 정양적 지표라 씁니다. 정성은 뭡니까? 질적 지표. 우리 가격 탄력성은 질적 지표가 아니고 뭐다? 양적 지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량적 지표가 나와야 돼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양을 보고 결정하니까 양이 많으냐 적으냐를 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1보다 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 같았습니까? 양의 변화가 크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그림을 그렸을 때 10%의 가격을 내렸을 때 20% 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가격을 10% 내렸는데 양이 20% 늘어나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남아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러면 탄력성 1보다 크다는 것은 양이 많다는 겁니까? 양이 많은 것을 우리가 1보다 큰 것을 기준 1이잖아. 이걸 탄력적이라 씁니다. 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가 커요, 적어요? 탄력적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탄력적은 맨 오른편에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많아요, 적어요? 양이 많죠? 자, 양이 많으니까 요거 10% 내렸는데 20% 늘었다 했잖아, 방금.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더 크죠? 그죠? 이걸 탄력적이라 씁니다. 그림은 완경사입니까? 극경사입니까? 완경사라 씁니다. 그래서 탄력을 완경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이걸 그냥 막무가내 외우니까요, 돌아서면 까먹어버리고 시험장 가니까 뭐다? 생각이 안 나요. 단순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 단순하게 공부를 하시라고. 아, 탄력성은 1 기준이구나. 1보다 크면 양이 가격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 쓴다. 여러분 나중에 시장 갈 때 우리 집 앞에서 이제 시장 가려고 하는데, 자, 뭐 슈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보니까 밖에 나니까 슈퍼가 10개가 있어요. 이 집 가도 되고 저 집 가도 되고, 슈퍼 많으면 경쟁이 심하니 가격이 다운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산 쪽으로 자꾸 사니까 뭡니까? 세일도 막 하겠죠. 그럼 이거는 소비자가 뭐다? 산 쪽으로 찾아가니까 뭐다? 탄력적이겠죠. 만약에 우리 집 앞으로 나갔더니 슈퍼 하나밖에 보내요. 선택의 폭이 있어 없어요? 무조건 그 집 가야 돼요. 추운데 저 멀리 차비들이 가는 차비가 더 드네. 그죠? 양이 적으면 뭐다? 선택의 폭이 적겠죠. 무조건 사야 된다. 내가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비탄력적이에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집 갈 수도 있고 저 집 갈 수도 좋잖아. 그죠? 자, 그러면 1보다 적다라 써놨습니까? 자, 10% 가격을 내렸는데, 일로 안 볼래요? 10% 가격을 내렸는데 10% 내서, 자, 2%밖에 안 늘었어요. 가격을 10%나 내렸는데 양은 2%밖에 안 늘었어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양의 변화가 많아요, 적어요? 이 비탄력적이라 씁니다. 그림도 보니까 비탈길처럼 생겨났잖아. 우리 등산 갈 때 비탈길은 극경사입니까? 완경사입니까? 예? 등산 갈 때 아, 비탈졌다 이런 말을 쓰잖아, 사람들이. 아, 대기 비탈지네. 올라가다 자빠지겠다.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 쓰잖아요. 이걸 뭐다? 비탄력적을 극경사라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 비탄력은 뭡니까?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고 있죠. 두 번째 칸에 있네. 가격의 변화보다 뭐가 적다?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고 특징이 있네. 이해됐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니까 시험 칠 때까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라, 구분이 안 되는 거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를 못 풀지.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방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이거를 오만 잡생각을 하니까 맨날 공부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야. 그죠? 자, 이걸 뭐다? 비탄력을, 그죠? 비탄력은 거다? 비탈길 점수 생겼으니까 급경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가격을 변화시키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가격을 내려도,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을 10%나 내렸는데 양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 양이 꼼짝하지도 않네. 그대로 변하지 않네. 꼼짝하지 않죠. 그죠? 이걸 완전 절벽처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완전 절벽처럼 생겼죠. 우리 절벽은 뭡니까? 완전 수직선으로 생겼잖아. 이걸 완전 비탄력이라 습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 습니다. 완전 비탄력 그림이 수직선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 완전 비탄력은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자,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그죠? 가격을 변화도 양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뭐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완전 비탄력.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력, 우리가 완비라고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완비가 너무 뭡니까? 절벽이 되는 거예요. 이 절벽 상태를 뭐다? 수직선이 됩니다. 뭐가 된다? 수직선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을 조금만 내렸더니 양을 무한정 증가시켰습니다. 자, 가격을, 자, 일정 수준 가격이 있는데 이거 밑으로만 내린다면 양을 무한정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정 수준 밑으로 가격만 내려준다면 양을 무한정 벌려, 이거 열려있잖아요. 편으로, 양측으로. 그죠? 수요량이 열려있죠. 이걸 완전 양을 무한정 증가하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 습니다. 뭐를 무한정 증가할 수 있습니까? 양을 무한정 증가하니까 가격선이 뭐 된다? 수평선이 됩니다. 가격 탄력성은 5개밖에 뿐이에요. 그 5개 가격 탄력성은 별을 엄청 쳐두시고 모두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86페이지 있습니까? 이 5개 별표 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는 공식이 뭡니까? 자, 우리 한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재,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비율로 나타내겠죠. 그럼 줄 거면 수요의 가격 뜻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됐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간단해요. 이거 2개 비교해요. 그래서 암기할 때 양가만 외우면 됩니다. 뭔다? 양가. 양하고 가격만 비교하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양하고 가격만 비교하면 되니까 양의 변화나 가격 변화 같으면 기준이니까 1이니까 단위 탄력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 크면 1보다 크죠?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 제로를 완전 비탄력. 무한대를 완전 탄력이라 습니다. 이 5개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수요는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는, 자,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 관계 있었어요? 반비례 관계 있죠.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계산할 때는 기호를 무시하는 것을 절대값으로 계산합니다. 뭐로 계산한다? 절대값으로 계산한다. 숫자가 마이너스 나옵니다. 계산하면. 왜 그런가 하면 양은 마이너스 양이 있을 수 있어서 없어요. 최소가 제로, 최대가 무한대가 되지 마이너스라는 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호를 무시하는 것을 절대값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써도 된다.
되겠죠. 그럼 오른편에 이제 그림 있네.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완전 탄력은 수평선이 되고, 그죠? 자, 탄력은 완경사에 있습니까? 밑에 그림. 비탄력은 극경사 그림이죠. 단위 탄력은 직각삼곡선이 되겠네. 오른편에 그림 이해됐어요? 자, 이거를 정확히 그리려니까 일러스트리 정확히 이거 잘 못 그려요. 좀 이렇게 대충 그려놨어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딱 정리하고 우선 가격 탄력성 그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딴 거는 자 넘어갑니다. 아직 보지 말고. 자, 소득 탄력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다? 소득 탄력성을 보겠습니다.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찾았습니까? 되겠죠. 내 위에 기출문제 27에 한번 풀어줄게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틀리겠죠. 수요는 제가 기호 무시하는 것을 절대값으로 계산한다라고 썼습니까? 갈라오네요. 자, 가격이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대 증가하면 아까 무한대를 아까 완전 탄력 맞죠? 그렇잖아. 자, 대체제가 존재 여부는 수요 탄력에 영향을 줍니다. 3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는 관찰기간이 깁니다. 그러면 관찰 기간이 길면 장기입니다. 장기는 아까 뭐 했어요? 탄력적이라 습니까? 예? 탄력적은 탄력성이 커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관찰 기간이 그러면 탄력적이 되니까 자, 어떻게 씁니까? 자, 탄력성이 커져야 되겠죠? 관찰 기간이 짧으면 단기가 되겠죠. 단기는 아까 비탄력이라 말을 썼잖아. 장기는 뭐다? 탄력이니까. 그럼 탄력성이 커져야 된다. 작아진다. 이거 틀렸거든. 이게 참난 문제다. 이해됐죠? 3번이 정답이 된 거 알겠죠? 4번에 용도가 다양하면 탄력성이 커집니다. 용도의 다양성 반대가 용도의 제한성이라 말을 씁니다. 그죠? 5번에 수요의 가격 대선 비탄력이라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가 작아야 됩니까? 비탄력은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적죠. 여기 보래요. 가격의 변화가 10이면 수요량의 변화가 2가 되잖아. 1보다 적잖아. 적다는 것은 1보다 적다는 거 보고 크다는 것은 1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1 기준이잖아. 1보다 적었냐 적었냐를 그냥 적다 크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적다는 말은 1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비탄력적. 크다는 것은 1보다 크다는 말을 하니까 탄력적. 이렇게 이제 지문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득 탄력성 한번 봅니다. 자, 소득 탄력성 일로 볼래요? 요거는 방향성을 봅니다. 둘 다 방향성을 보는데, 자, 그럼 공식을 내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항상 독립 변수가 밑으로 가는 겁니다. 종속 부수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의 변화율이 되겠죠? 소득의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율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변화율. 이거는 방향이니까 기준이 제로입니까? 그죠? 그럼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있습니까? 마이너스 방향도 있네. 자, 읽어볼래요? 소득이 늘어나면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같은 방향이에요? 자, 신차가 나왔어요. 제가 소득이 늘어났어요. 신차 살까요? 중고차 살까요? 신차는 같은 방향이니까 정상제가 됩니다. 같은 방향은 뭐다? 신차는 정상제예요. 전부 다 새 차 사러 가니까 중고차는 거리가 적겠죠. 그럼 중고차는 뭐다? 수요가 줄겠죠. 이걸 뭐다? 열등제라고 씁니다. 열등제. 자, 좀 있으면 봄옷이 나온다면 신상품이 나오겠죠. 겨울도 신상품 나오잖아. 신상품은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신상품 사겠어요?
재고 사겠어요? 신상품 사겠죠. 그럼 신상품은 뭐다? 정상재. 자, 이거를 자, 우등재라 써도 되고 상급재라 써도 관계없어요. 자, 근데 자, 이월 상품, 재고 상품은 아무래도 수요가 줄겠죠. 자, 핸드폰이 신형이 나왔어요. 제가 소득이 늘어나면 신형 사러 가요? 옛날 구닥다리 살까요? 신형 사겠죠. 신형을 뭐라?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입니까? 이걸 정상재. 되겠죠? 구닥다리를 뭐다? 열등재. 하급재라 써도 됩니다. 이걸 뭐다? 하급재라고 씁니다. 됐죠? 그러면 자, 소득과 수요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중간재라고 씁니다. 중간재. 자, 우리 중간재 종류를 보면 중간재 어떤 거 있습니까? 중간재 또는 중립재라 써도 됩니다. 중간재, 다른 말로 중립재, 같은 말입니다. 중립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금과 간장. 우리가 소금과 간장 이런 것들은 소득이 비싸다, 소득이 올랐다 서 아주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음식을 만들고 이러진 않죠. 소득이 줄었다 해서 소금을 뭐다? 빼버리고 음식을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양을 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걸 중간재, 중립재라 쓴다. 자, 간단해요. 그죠? 소득 관계 있는 용어는 뭐란다? 정상재, 열등재, 중간재 됐죠. 이걸 암기할 때 정렬로 외우셔야 됩니다. 뭐든다? 정렬. 정렬 중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든다? 시험은 정렬이 시험 나와요. 그래서 암기할 때 뭐다? 정열, 중까지 외워도 되고. 그러면 정렬 중은 소득 관계에 있는 용어입니까? 소득 관계 있는 용어잖아.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대한은 분모를 먼저 읽었다는 뜻입니다. 뭐를 먼저 읽었다? 분모를 먼저 읽을 때 대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되겠죠.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소득 탄력성이라 부르는데, 자, 우등재, 정상재, 정상재로 시험 나옵니다. 정상재 줄 긋고 갈로 안에 있는 용어 중요합니다. 왜 밖에 안 놓고 안에 넣어놨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특기는 방송교재니까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래서 갈로 안에 넣어놨어요. 정상재 줄 딱 꺼놓고요. 자, 이거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 같은 방향 맞습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잖아. 방향이 같은 동일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동일 방향이잖아. 그래서 동일 방향이 동일하다 이쪽 것입니다. 두 줄에 방향이 뭐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도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량도 줄어들면 이거는 같은 방향을 동일 방향을 정상재라고 쓰고요. 자, 열등재 봅니다. 방향이 반대 방향이거든 이거는.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방향이 반대요. 그죠? 방향이 다르다 적어놨잖아.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반대 방향이다 이 뜻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분모하고 분자 부가 다르다. 되겠죠? 거기 표현이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두 번째 공식은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플러스 방향이죠. 그죠? 의미한다. 이걸 마이너스 방향을 0보다 적다라고 말을 써놨죠.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이 10% 증가한다. 제목이 소득이 떴어요? 이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8%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방향이 같아요? 반대요? 같지요. 10% 증가를 해놨잖아. 소득 줄 긋고 증가 동그라미 치고 수요량 자 하고 증가의 동그라미 둘 다 증가잖아.
같은 방향이 뭡니까? 정답이 정상제라고요. 이거 되겠죠? 그럼 소득 관계 있는 것은 정렬 중이니까 1번은 정상제 되겠죠? 그죠? 자, 2번은 관계 없잖아. 소득 관계 없고 3번도 관계 없고 4번의 일등제는 반대고 5번도 관계 없는 용어거든. 그럼 정답이 정상제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소득이 뜨면 이 세 가지 용어 나와야 됩니다. 정상제, 일등제, 중간제, 중간제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을 정상제. 이거를 뭐를 묻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뭘 묻고 있는지 모르면 뭐 이놈도 다 껐고 저놈도 다 껐대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은 다른 제와끼리 교체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제와하고 Y제와는 같아요, 다르고요? 예? X제와와 Y제와 되겠죠? X제와를 아파트라 하고 Y제와를 빌라 해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이걸 아파트라 한다면 이거는 빌라는 같은 제와입니까? 다른 제와입니까? 이걸 다른 제와로 써요. 이걸 무슨 제와? 다른 제와. 무슨 말 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갖고 내려왔습니다. 요 공식 그대로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X제와 가격 변화율 했습니다. 공식 그대로 들고 내려왔습니다. 가격 변화율 그대로 내려왔어요. 변화율이라고. 자, Y제와 수요량 변화율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수요량 변화율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여기는 방향을 나타낸다 했잖아. 둘 다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수요가 늘어났다면 이거 무슨 제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비싸잖아. 어디로 간다? 빌라 수요가 늘어나면 같은 방향을 대체제라 씁니다.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 수요가 늘어났다면 대체세. 이해됐죠? 자, 맥주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주의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하겠죠? 자, 열차의 가격이 비싸면 고속버스 수량이 늘 수 있습니까? 내가 서울 가는데 열차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고속버스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다? 대체제라 부릅니다. 그죠? 자, 반대로 갑니다. 자, 안경테 가격이 비싸면 안경할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안경테와 안경알은 뭡니까? 서로 보완하잖아. 한 몸이 되니까 전체 가격이 비싸니까 안경 안 끼고 뭡니까? 콘택트 렌즈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콘택트 렌즈는 대체제거. 안경알은 뭡니까? 안경테가 워낙 비싸면 안경을 안 맞추니까 안경알 수요도 줄어들겠죠. 이걸 보완제라 씁니다. 이해됐죠? 땅값이 너무 비싸면 건축물 수요가 줄어들까요? 예? 그렇잖아. 그러면 땅하고 건물은 보완관계입니다. 이걸 보완관계다. 왜 이거는 반대로 갈까요? 수요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되면 한쪽이 비싸면 한쪽이 수요가 줄어든다. 만약에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안 먹고 홍차로 간다면 홍차는 뭡니까? 커피 가격 상승하면 홍차 수요는 늘어나면 대체되겠죠. 그 커피를 줄이면 설탕 수요도 함께 줄까요? 이거는 뭐다?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다? 보완제라 씁니다. 자, 휘발유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가면 휘발유 승용차 수요가 줄까요? 경유차로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
가솔린이 많이 비싸면 승용차 덜 사겠죠. 그러면 자, 이거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면 승용차 수요가 줄어든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보완 관계가 됩니다. 보완은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합쳐지면 한 몸이 된다. 이걸 보완제라 쓴다. 왜 반대로 가는 거면 수요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때문에 그렇다. 되겠죠? 자, 그러면 X 다른 재화끼리 교차를 했을 때, 다른 재화끼리 뭐 했을 때? 교차를 했을 때 같은 방향을 대체제, 반대를 보완제. 자, 만약에 자동차 가격 올라가는 거하고 커피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죠? 자동차 가격 올라가는 거하고 커피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이걸 아무 관계 없는 것을 독립제라 씁니다. 이걸 뭐라 본다? 독립제라 불러요. 그럼 위에 이제 기출 문제 보니까 보완제, 독립제, 대체제는 자, 교차 탄력성과 관계 있는 용어 뭡니까? 예? 다른 제와 관계 있는 거잖아. 이거는 대보독이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다른 제와끼리 교차했을 때 노는 용어보다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소독이 노는데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이런 말로 오면 안 된다고. 다른 제 하나 오면 뭐 나온다?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나와야 된다고. 이걸 다른 제와 관계 있는 걸 뭐다? 대보독이라 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걸 관련 재화라 쓰게 되고 다른 재화라 씁니다. 자, 이거 교차 탄력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차 탄력성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입니까? 이줄 것입니다. 무슨 재화? 다른 재화를 교차시키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때 교차는 같은 재화를 교차시켰습니까? 다른 재화를 교차했습니까? 다른 재화를 교차시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1번보다 대체제 교차 탄력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체제 교차 탄력성 볼까요? 자, 대체 관계 두 재화 중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다른 재화 수요량은 증가했습니까? 그럼 이거는 같은 방향 맞죠? 자, 그리고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 수요량은 감소하죠. 같은 방향 맞잖아. 다른 재화끼리는 같은 방향이 되면 뭐다? 이거는 대체제 관계 된다. 되겠죠? 자, 여기는 뭡니까?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한 재화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주로 한번 해요. 대체 관계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 변화는 다른 재화 관계가 방향이 동일해야 하네요. 동일하죠. X 재화와 Y 재화는 X 재화 가격 상승은 Y 재화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같은 방향. X 재화 가격이 떨어지면 Y 재화 수요량 또 떨어졌죠. 방향이 같은 방향을 뭐라 부른다? 대체제. 대체는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무엇보다 크다?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보완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완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두 재화 중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 수량은 감소하지만 다른 재화 수량도 감소하겠죠. 반대잖아. 그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완관계라 씁니다. 되겠죠? 자, 두 재화 중 어떤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 수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 수량도 증가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걸 반대를 보완관계라 쓴다. 그래서 보완관계는 두 재화 중 한 재화의 가격은, 자, 방향이 다른 재화 수요량은 반대 방향이 됩니다.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밑줄 긋고. 그럼 공식도 있네. 한번 볼까요? X재화 가격 변화와 Y재화 수요량 변화가 반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X재화 가격이 떨어지면 Y재화 수요량이 늘어났겠죠. 이 반대를 보완제다. 자, 이거는 0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겠죠. 자, 공급 탄력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공급 탄력 똑같아요. 여기 수요 대신 공급만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수요 대신 공급만 바꿔보겠습니다. 공급 탄력성은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일로 간단히 해볼래요? 수요 대신 제가 공급으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예? 바꿨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었잖아. 그대로 공식 갖고 오겠습니다. 가격의 변화율 수요 대신 뭐로 바꿀까요?
공급 양의 변화율로 바꾸면 끝나요. 공식에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기준이 1입니다. 자, 이를 뭐라 부를까요? 단위 탄력이라 씁니다. 이를 뭐다? 단위 탄력적이라 씁니다. 읽어볼래요? 자, 가격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 증가한다면 공급량도 10%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자, 가격을 10% 올리면 공급량도 10%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공구선을 단위 탄력이라 씁니다. 단위 탄력은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 씁니다. 이건 동등합니다.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똑같은 걸 말하겠죠. 그럼 만약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탄력적이죠. 아까 했잖아. 저 똑같잖아. 탄력적. 이제 그림을 한 그려 보겠습니다. 가격을 10%를 올렸는데 양은요 20% 늘었어요. 양은 몇 프로 늘었다? 20%. 가격은 10% 올렸습니다. 그림이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공급은 완경사가 됩니다. 완경사.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이게 봅니다. 가격을 10% 올렸는데 양은 5%밖에 안 증가 안 했어요. 가격은 10% 올렸는데 양은 5%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서요, 누워요? 많이 서겠죠. 이건 비탄력이 됩니다. 자, 비탄력적은 자, 비탄력은 극경사입니까? 완경사입니까? 예? 예? 극경사 되겠죠? 비탈길이잖아. 극경사 똑같아요.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씁니다. 비탄력적이라고 씁니다.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닙니다. 자,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완전 비탄력이라 씁니다. 완전 뭐다? 비탄력적이라 씁니다.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은 그림 어떻게 합니까? 수직선이 돼요. 공급이 뭐 된다? 수직선.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양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내리면 양을 무한정 일정 수준 올리면 요 수준 가격 이상만 된다면 자, 양을 무한정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양을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안 됩니다. 수요는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공급은 원가 이상이 되어야 물건을 만들어 팔겠죠. 이렇게 되면 무한정 증가하니까 이거는 수평선입니까? 수직선입니까? 수평선이 됩니다. 이걸 완전 탄력적이라 씁니다. 자, 공급은 공급의 법칙 때문에 절대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값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는 어디만 썼습니까? 수요만 쓰는 용어다. 이해됐죠? 항상 양의 변수잖아요, 계산하면. 자, 양은 최소가 제로, 최대가 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되겠죠? 자, 보시고 여러분 책에 이제 요걸 적어놨는데 엉뚱한 말만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니까 삼볼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제어의 가격이 변화할 때 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를 말한다. 이 공식입니다.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 양의 변화를 말한다. 여기까지 됐죠. 이걸 공급 탄력성이라 쓰는데 그 종류가 있겠죠. 완전 두째 줄 맞으면서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탄력적, 단위 탄력,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 5개로 구분했습니까? 자, 맨 위에 완전 탄력이 있고 그 다음에 탄력이 있잖아. 그 다음에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이 5개로 구분한다고요. 이 5개.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 탄력은 완경사, 단위 탄력은 원점을 통과하고, 비탄력은 뭡니까? 극경사, 완전 비탄력은 뭡니까? 수직선 상태가 된다. 똑같아요. 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첫 번째 그림이 완전 탄력적 그림이고, 두 번째는 완전 비탄력이라 썼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극경사를 비탄력,
완경사를 탄력적이라 쓰고, 단위 탄력은 원점을 통과하는데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 밑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은 크게 봅니다. 기간의 장단에 따라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자, 기간이 길면 탄력적, 아까 봤죠?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적. 용도 변경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용도 변경을 쉽게 하면 탄력적, 용도 변경이 제한되면 비탄력적이라 말을 쓰면 되고, 법규 제한이 많다는 것은 공법에 강합니다. 강화는 비탄력, 그죠? 제한이 적으면 뭐다? 자, 이거를 완화라, 강화라 쓰겠죠? 강화는 뭐다? 자, 비탄력. 제한의 법규가 많다는 것은 비탄력. 법규 제한이 많대요. 그러면 비탄력. 제한이 없으면 탄력적, 반대가 되고. 생산 요소는 기간이 장기입니다.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오래 걸리면 비탄력, 금방 만들면 탄력적이고. 이거 만드는 기간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하루 만에 만들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잖아. 하루 만에 만드는 게 탄력적이고 한 달 만에 만드는 것을 비탄력이라 쓰고요. 생산료 가격이 상승하면 비탄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비탄력이고, 생산요소 가격이 불변이면 탄력적이란 말을 쓴다 보시고, 탄력성과 균형이동이라고 있는데 그건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거 하고 읽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읽어보는 거 시마이가 5월달 넘어가 하셔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오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마에서 보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면 경기 변동이 있는데 경기 변동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